이분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가공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하이리빙의 싱크탱크 고승만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하이리듬을 통해서 멋지게 두 번째 인상을 디자인하고 있는 자이언트 고소란입니다. 오늘 사실 첫 시간이 이종욱 사장님 강의신데 오늘은 그 아주 운영의 묘를 가끔 이런 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바꿔서 제가 먼저 시작하게 됐고요. 뒤에 사실 이종욱 사장님 강의 더 크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란 말이 사실 저는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이리빙을 만나서 정말 평범한 소비자로 하이리빙을 만나서 이 안에 이렇게 작아 보이는 한 조직 안에 뭔가 꿈틀꿈틀 씨앗을 뿌리고 제 자신의 새싹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즈니스, 제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던 그런 일 말고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세상에 과정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갑자기 되는 일도 없고요. 한라산이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훌쩍 뛰어서 정상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성공에는 더더욱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제는 성공을 위한 계획과 실천입니다. 강의보다는 제 자신한테 하고 싶은 그런 말을 많이 담았습니다. 자, 비즈니스는요, 어떤 일을 일정한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무엇적으로 함. 상상되시죠? 바로 답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저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 계기도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만나서입니다. 경영은 정말 유수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서 자기 경영도 배우고 사업 경영도 배우고 인생도 경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은행을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거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실 그냥 매너리즘에 젖어서 어느 순간 세상의 물결에 이끌려서 퇴직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작은 소비자로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큰 괴리를 느꼈습니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제가 했던 일, 그리고 새로 만난 하이리빙 관련된 일. 그런데 매우 달랐습니다. 그 달랐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스스로 하느냐, 놓여져 있는 일을 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15년 동안 다녔던 그 직장 생활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필요 없었고요. 제가 무엇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옷 입고 출근해서 놓여진 일을 하면 됐던 그런 곳이었어요. 직장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퇴직하고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하이리빙 비즈니스에서는 직장 생활과 똑같은 마인드로는 성공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근하면 놓여져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내가 목적과 다시 한번 멋진 인생에 도전하고 싶다는 그런 목적과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계획과 그게 단순하게 끝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 그리고 제 인생 경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의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일, 아마 언어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무슨 일 있어? 혹시 일 없으면 나랑 만나? 뭐, 일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 일. 우리가, 어쩌면 평생토록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면 일이죠.
제가 만난 이 비즈니스는 어떤 성격의 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일이다. 라는, 제가 일이라는 단어 또 썼잖아요. 그죠? 정말 행복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에 앞서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이 많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무엇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처음 만났을 때 소비자로서 매우 만족했어요. 매우 만족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면서 그 가능성은 제 자신이 지금의 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언가 달라질 수 있겠다. 아주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라는 결단이 생기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로 과감하게 바꾸어지더라고요. 새롭게 꿈을 꾸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목적을 생각하자 저는 이 일을 꼭 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하이리빙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 결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의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매월 나오는 급여잖아요. 매월. 매월 나오는 급여가 평생으로 연결이 되면 그게 연금이잖아요. 근데 직장처럼 평생 나오는 연금처럼 이 안에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큰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일반적인 어떤 비즈니스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니 이 일은 나를 성장시키고 수입을 성장시키는 일이더라고요. 자, 직장의 장점, 사업의 장점을 같이 갖고 있는 일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제가 갈구하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시간의 자유였어요. 무언가 직장이라는 곳은 출근, 퇴근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잡혀 있어야 수입이 되잖아요. 정말 시간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평생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평생 직업은 곧 평생 수입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프리랜서의 의미 그 자체가 시간의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한 일이 직장에서 나오는 급여, 사업에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성장, 그리고 시간의 자유인이 되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그 프리랜서. 이 세 가지 장점이 모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났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가 적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은퇴하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의 의미라면 뭐 적당히 일하다가 나이가 되면 그냥 은퇴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세미 리타이어드래요. 준은퇴 상태라는 거죠. 내가 은퇴자의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면서도 평생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가 하이리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과 계획과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일,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다는 고민을 저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작은 인생과도 같다. 왜 그럴까요? 자, 결혼하는 남녀 너무 예쁘죠? 혹시 이런 시절 기억나세요? 너무 좋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이런 그 삶의 모습이 언제부터 좀 바뀌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신혼여행 갔다 오는 순간 마장자가 깨지죠. 자,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어, 비즈니스와 결혼이 같은 점은 꿈으로 시작해서 현실을 만난다는 거죠. 그쵸? 정말 잘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 만난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 현실을 만나면서 바뀝니다. 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는 했지만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푹 빠지게 돼서 잠깐 망설이는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결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결혼을 잘했을까? 이 남자 진짜 평생 가도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만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꿈으로 뭔가 사람이 제 머릿속에 있는데 현실에 딱 맞닥뜨린 순간 다소 어렵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결혼과도 같다, 작은 인생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결혼해서 안정을 찾고 뭔가 그런 믿어도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믿게 되는 그런 신뢰 상태가 되는 것까지는 시집까지는 어떤 과정, 노력 이런 게 분명히 필요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과정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비즈니스에서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리더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아무나 성공하진 않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으로 가는 이 다리에 분명히 무언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눈치를 채게 해주는 게 우리 그룹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룹 시스템을 공부하시다 보면 학습하고 변화하고 소통하고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고 그리고 리더십, 팔로우십을 배우는 이게 다가 아니죠. 등등등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분명히 성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책도 사실은 우리 그룹에 와서 그 교육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자, 지금 교육위원장님이 정지호 사장님이시죠? 내년에는 오도관 사장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교육위원회가 결성이 될 때, 이 교육위원회에서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그 책이 답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제가 평생 자본이 될 만한 한 귀절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습을 해야 답이 보이고 소통을 해야 답이 현실로 보이고 협업을 해야 좋은 결실로 답이 완성된다. 답을 내는 조직에서 정말 크게 어떤 영감을 받았다고 할까요? 맞다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 성공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학습. 그 첫 번째 코드가 학습입니다. 이 학습은 더 나은 인생의 시작점이죠. 내가 무언가 새롭게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정말 잘 되고 싶다는 큰 소망을 간직하면서 첫 번째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학습이라는 키워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하이빙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제적 포지션으로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단계라고도 얘기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피라미드를 얘기하신다면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감각을 갖고 계신 거죠.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직거래 마케팅입니다. 직거래. 네트는 여러 가지 그물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적용해서 많을 따, 받다, 다, 많을 따. 그래서 다 단계가 된 거죠. 내가 하고 선택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경제적 포지션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나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당함. 내가 이 일을 왜 많은 분들께 함께 하자고 소통을 하고 또 정말 잘해보고 싶은 일인지 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이리빙 회사는 유통하는 회사예요. 가장 장점이 뭐예요? 지금 나오는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과감하게 제품을 리뉴얼할 수 있는 곳이 하이리빙입니다. 하이리빙을 유통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이리빙과 함께 협업하는 사람들이 프로슈머입니다. 저도 프로슈머예요. 자, 프로슈머는 광고를 합니다. 이 쇼핑몰에서 제품을 생활비를 지출을 했더니 그 전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라는 그 한마디가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몰이 분양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리빙 비즈니스가 내가 사용할 몰을 분양받고 그 몰을 제가 추천이 돼서 누군가에게 분양하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하이리빙을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제품을 사다가 건네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이리빙 몰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정의가 정말 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과 지속적으로 내 일을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활동이죠. 실천, 행동. 이런 행동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개인 브랜드를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해요. 자, 하이드링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여고 동창생이 아이, 그거 너나 해. 나한테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같이 일했던 후배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언니 한번 써볼게요. 언니가 권하는 거라면, 언니가 선택하는 거라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거다. 친한 사람과 나를 신뢰하는 사람. 그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개인 브랜드를 갖게 해준 거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신뢰의 브랜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인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당당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컨텐츠 포스팅 개발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너무 거창해요. 자, 제가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컨텐츠는 쇼핑몰 한 번이면 됩니다. 자, 포스팅은 내 쇼핑몰이면 됩니다. 내 쇼핑몰 안에 우리 하이리빙 홈쇼핑, 하이리빙 앱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게 바로 포스팅이라는 의식으로 가지시면 되고요. 컨텐츠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활동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 개인 브랜드의 가치를 점점 높여가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비즈니스 활동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치를 제공하는 일이다. 가치. 제가 요즘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뒤에 나오네요. 비즈니스 활동에서 가치를 제공하려면 know, like, trust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알고. 자, 아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자, 제대로 아는 것.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건 분명히 다르잖아요. 내가 제대로 안다면, 좋아하게 되죠. 호감을 갖게 되죠.
여기서 우연히 쓴 요즘 제가 확고침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너무 좋아서 우리 멀티돔도 있고 라파쪽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판테놀 크림이 정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건조증이 심한 사람들, 아토피 있는 분들, 갑자기 열수환이 되지 않으면서 트러블 심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냥 알고만 있다가 호감을 갖게 된 거죠. 와, 이 뭘 너무 괜찮다. 한 번도 보지 않는 광고하는, 또 하지 않는 이 제품이 이렇게 좋구나. 라고 신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가치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에 대한 준비. 그 첫 번째, 제가 지금 학습에 대한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림이 처음에 만났을 때 지금 제 모습일까요? 절대 아니었어요. 저, 오래됐습니다. 10년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인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건강도 훨씬 더 나았었어요. 무언가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업데이트 되는 만큼 수입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개발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나를 개발하는 이 일은 바로 교육 비즈니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룹 안에는 정말 대단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해내고 누군가는 해내지 못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부터 전문가까지 그리고 리더가 되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교육 시스템이 이 안에 놓여 있어서 나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은 다소 저를 뚱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좀 통통한데 예전에는 정말 말랐었어요. 믿어지진 않겠지만 제가 어, 직장 20대 중반에도 40kg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떤 분은 사진 갖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전에 직장은 더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주 52시간, 뭐 하루 8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예전에 은행이라는 곳은 날밤 새는 게 다반사였어요. 특히 언제? 월말, 연말 되면 이틀, 3일씩 밤을 샜어요. 자, 잠을 자지 못하고 몸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건강은 굉장히 많이 나빠지고요. 건강이 나빠지고 잠이 수면의 양이 주니까 굉장히 살이 많이 찌는 그런 현상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엔트리 강의라면, 건강 강의라면 강북, 저희 집이 안산이거든요. 강북 강의, 일산 강의,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국에 있는, 전국은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강의를 다 쫓아다니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엔트리 전문 강사를 신청을 해서 엔트리 전문 강사 활동을 거의 한 10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희 팀에 지금 함께 와 있는 우리 지영란 사장님은 또 뷰티 전문가예요. 뷰티 쪽으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각자가 잘하는 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하나는 돼야 되잖아요. 세제 전문가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세제 전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세제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배움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고요. 일에 대한 진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세스죠. 자, 온라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앱과 쇼핑몰이 우리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 많은 자료를 저도 예전에 원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하고 앱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는 급할 때 링크를 보내드리거나 링크를 확인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사진 캡처를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비즈니스의 진척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은행의 지점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골프를 절대 하지 않은 최초의 지점장이 될 거야.
왜냐면 그렇게 돈도 많이 들고 힘든 골프를 왜 해?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때 그런 분들이 지점장님 되고 한 달이면 그냥 믿어져요. 아니구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비슷합니다. 처음에 이런 온라인이 다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희 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시면 그 교육부터 한 몇 달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라는 생각보다는 이 SNS 활용을 루틴화하는 그런 공부를 하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앱이 엄청나게 큰 자본이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런 자본을 돈 하나 받지 않고 그냥 분양받을 수 있어요. 추천이 코드만 들면. 저는 은행을 퇴직하고 쇼핑몰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그 비용만 30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어떤 아이템을 할 거고, 사무실을 어디다 둘 거고, 어떤 시스템을 가질 거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이링 비즈니스는 정말 멋진 비즈니스예요. 정말 어떻게 쉽다는 표현해서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평범한 누군가가 비범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과 그리고 수익과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시스템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중심 안에 이런 SNS 활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루틴화하는 것을 처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주력 제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 비즈니스입니다. 경험하지 않는 건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제가 초창기 때 사업을 시작을 같이 했는데 이분은 무언가 내가 사놓은 화장품도 많고 세제도 많고 뭔가 집에 많아서 비타민 C, D만 계속 애용하는 사업자였어요. 근데 그분은 누군가를 만나면 계속 비타민 C, D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애용의 크기만큼 내 비즈니스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차피 비즈니스 할 거라면 내가 좋아하는 제품 중에서 주력 제품을 하나 정해서 자료화하는 거예요. 자, 폰 하나만 가지면 엄청난 자료를 내가 늘 소유할 수 있잖아요. 자료화하고요. 전달할 수 있는 루틴으로 만드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 있는 이 제품을, 정보를 원할 때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소통이에요. 소통을 통해서 내 인생을 확장하는 거죠. 그동안 학습 많이 하셨잖아요. 일에 대한 정의도 가지고, 일에 대한 진행도, 그리고 그동안 갖지 못했던 그런 루틴들을 가졌습니다. 자,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평생 친구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비즈니스죠. 자, 사업 동반자 목록을 만드는데 주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누군가 이 비즈니스 너무 좋은데 누구랑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누구랑 해야 되는 그 벽에 갇혀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의 진행이 늦어진 적도 있습니다. 자, 평생 친구거든요. 평생 친구. 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함께 하고요. 어떻게 보면 내 가족보다, 멀리 있는 내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평생 묶어주시려면 하이드링 비즈니스를 같이 하시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오네요. 친한 사람과 신뢰하는 사람 다르더라. 제가 최근에 어떤 지금 막 시작한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카드를 또 마찬가지고 카드. 화투 혹시 해보셨어요? 화투? 거기 광이 몇 개 있죠? 5개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광부터 까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껍질부터 까시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누가 얼마나 끝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누군가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가끔 예전에 저 스스로 위로한 말이 있어요. 갈릴레오라는 사람. 사형장에 끌려가면서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구는 둥글다.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이게 내면의 소리예요.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데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힘들게 했을 때 저는 내면의 소리로 아니야, 내가 맞아. 라고 내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망설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제 자신, 제 게으름에 부딪혀서 잠깐 이렇게 힘들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 바깥을 바라본 적도 있습니다. 자, 세상을 다시 바라봤는데 아무리 봐도 하이리빙이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자, 이 가능성이라는 이 세 글자가 나를 인내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면 여기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컨택을 하거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단계별 전략, 사람에 대한 단계별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때로는 틈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너무 잘난 체 하려고 완벽한 체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공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제 실수를 보고 즐거워하고 제 틈을 보고 즐거워하더라고요. 때로는 틈이 마음을 여는 문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틈이 있어야 햇살도 파고들고요. 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여지도 있고, 틈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창구랍니다. 틈은 허점이 아니라 여유이다. 저는 이 틈이라는 여유를 갖기 시작을 했더니 많은 분들과의 만남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하면 가치가 된다. 같이 하면 가치가 된다라는 말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누군가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제가 지금 하이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처럼 소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가 쳐다볼까봐 벽 쪽에 숨는 학부모 모임에 가서 제 이름 석자 하나 얘기하기 힘들어했던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정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큰 가치를 저는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초대죠. 자, 나 혼자 할 수 있는, 하는 일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처음에 함께 하는 일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안내를 하는데, 시스템에 있는 그대로 안내를 해야 되겠다. 자,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초대를 한다는 건 멤버십의 기초가 되는 거다.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내 팀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정말 컨택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소모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물론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각자의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누군가 컨택을 하고 싶으면 작은 모임부터 전략적으로 4번 정도 만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섞어놓고요. 그리고 정식 미팅으로 안내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정식 미팅부터 안내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런 판단, 제대로 된 안내를 할 수 있다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폰서님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스폰서님과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스폰서님이 52년생이세요. 좀 나이가 좀 있으셨고 저하고 9살 차이가 있는 분이었어요. 나이 계산 되시죠? 제 나이 계산이. 근데 이분이 또 어려워요. 그리고 멀리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성장이 더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폰서님은 또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비즈니스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내 성장의 동력입니다. 자, 에너지. 돈에는 에너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자석이 돼야 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자, 스폰서님은 내 성장 동력이에요. 내가 제대로 된 자석이 되어야 스폰서님이라는 성장 에너지를 내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착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과의 소통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재석 씨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참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어요. 이분이 굉장히 사회를 잘 보죠. 근데 그 사회를 잘 보는 게 이분은 전략적으로 잘 보는 것보단 마음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질문을 통해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질문을 통해서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때로는 하얀 거짓말도 필요하죠.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최상의 인테리어라고. 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하얀 거짓말은 때때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리더 사장님들의, 스폰서님들의 그런 정말 주옥 같고 제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 그룹 모두 어쩌면 할 일을 하는 모든 분들과 서로 이익을 나누는 누군가의 성장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결국 내 자신의 성장과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자, 승승. 승승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를 성장시키면 나도 성장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거죠. 나 혼자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일이 어딨어요. 제가 그래서 할 이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서 때때로 헌신하고 있는, 헌신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뿌듯하다. 그리고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을 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협업이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집단 컨택을 하는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서 잘나서 컨택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해서 컨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여있는 모든 시스템 안에서, 미팅 안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하면서 집단 컨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그런 멋진 집단, 그런 멋진 팀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협업의 완성은 내 팀을 만드는 거예요. 자, 다른 분들 잘 되시는 게 저한테 굉장히 동기부여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어느 순간이겠어요. 제 자신이 성장하고 제 팀이 성장할 때,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때 가장 힘나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스폰서십,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이에 서로의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브릿지십. 때때로 한 팀, 형제라인끼리 사업을 하다 보면 오해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의 브릿지십을 가지고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십, 그리고 언제나 미소 짓고 칭찬하고 반겨주고 그게 바로 집단 컨택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런 형제라는 식을 통해서 내 팀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자,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봉사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성구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봉사는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에 대한 제일 큰 혜택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봉사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리더가 되는 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누군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누군가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만큼 여러 정보를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전하면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건 제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진실을 저와 함께하는 사장님들께 복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에서의 강사는 정말 큰 기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룹의 가장 중요한 이런 시스템은 리더를 육성하는 멋진 파이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동 어서 많이 들어보면 말이죠. 어서 들으셨어요? 팀이 나 너무 건조해서 죄송해요. 자, 세스보드의 책에서 소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소동이에요.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좀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더운가요? 그래서 잠깐 사라질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말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전략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전략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남의 장을 만드는 거죠. 요새 마마르테도 있고요. 뭐 온영월 홈파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강이라는 테마, 뷰티라는 테마 이런 걸로 계속 만남의 장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템별, 팀별 계속 미팅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소그룹 미팅을 그리고 관심을 계속 리서치합니다. 이분이 어떤 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리서치해서 그분들과 같은 관심이 있는 분들을 함께 만나는 소통의 장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칙은 있어야 되겠죠. 원칙을 준수하되 같은 공통점으로 만나는 이런 소통을 벌였을 때 건강에 대한 정보, 뷰티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아이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소통의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교류도 협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하이리빙은 안에 우리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 안에 네 팀 만들기. 저는 편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편. 이 세상에 내 편이 얼마나 되세요? 하이리빙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우리 그룹 사장님들은 모두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장님 편이거든요. 그런 함께라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라는 책인데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게 되는 인생 후반은 재앙이다. 경험치와 통찰력은 대개 나이가 들수록 두터워진다. 인생 후반에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으면 관계를 되찾고 봉사활동을 하고 완전한 의미에서 활동의 주체가 될 것이다. 시간이 줄어드는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의 지평에서 성장해 나간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미래의 지평에서 성장해 나간다라는 말씀이에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50시대를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게 또 한번 이렇게 좋은 제 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하면 뭐